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이유와 양형 사유를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최고 책임자인지 등이 유무죄를 가릴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 등 군경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원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일부 출입로를 통제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늘 오후 3시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관건은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운명의 기준인 내란의 요건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과 법원은 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김우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냐 이 부분입니다. 내란 요건 명확합니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보면 됩니다. 먼저 국헌문란,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 즉 국회 기능을 강압적으로 가동 불능하게 만들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주장은 뭘까요?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라 경고만 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또 다른 축인 폭동,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느냐는 건데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질서 유지는커녕 시민들로부터 폭행당하면서 자리 유지하기도 버거웠고, 한 전 총리 재판부 판단은 어땠을까요?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육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특히 폭동은 상대를 두렵게 만드는 것도, 그리고 그 준비 단계도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윤 전 대통령 역시 같은 곳에서 다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우리나라가 8년 만에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선수단의 두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금빛 질주를 펼쳤습니다. 최민정과 심석희, 노도환과 김길리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이탈리아와 캐나다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두 바퀴를 남기고 김길리가 1위로 올라서며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8년 만에 올림픽 정상을 탈환한 여자 대표팀은 쇼트트랙 첫 금메달을 따내며 우리 선수단의 두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가 연휴에도 이어졌습니다.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이 대통령은 다주택 특혜를 방치한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반박했고 여야 간에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에도 다주택 규제를 강조하며 메시지를 낸 이재명 대통령.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비판에 집할라고 강요 안 한다. 다주택자 특혜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냐며 연일 반박한 데 이어 또 한 번 정조준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했다는 장 대표 말에 다주택을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 사회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투기를 부추기거나 다주택 초과이익을 노리는 정치인이 있다고도 직격했습니다. 다만 다주택도 부모님 거주 시골집, 소멸위험지역 세컨하우스 등은 예외라고 했습니다. 고향집 지키는 지방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닌 애국자라고 주장한 장 대표 발언을 반박한 겁니다. 그러자 장 대표는 다시 SNS에서 노인정에선 관세와 쿠팡이 가장 관심, 날 풀리면 서울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겠다는 노모의 말을 전하며 이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여야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사회악은 정치인이라며 초점을 돌린다 한들 그간 쏟아낸 말들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고향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분들을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이냐는 주장 역시 또 다른 갈라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늘 정금융권 점검회의를 열어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 대출 규제책을 검토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무인기 침투에 대해 북한의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측은 오늘 아침 담화를 내고 재발 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4차례 북에 침투한 걸로 드러난 민간 무인기. 2024년 윤석열 정부 시절 군의 무인기 침투까지 정동영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북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같은 적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 복원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찰기와 무인기 등의 비행이 금지됩니다. 적절한 시점, 방침은 정해졌고요. 네, 충분히 협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하루 만에 담화를 내고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